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핵심 비즈니스의 한 축이 에너지 관리라면 다른 한 축은 산업 자동화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올해 자체 생산 공장인 익산 공장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최신 기술을 집약적으로 적용하여 40년 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에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분야 전문가이신 정종필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정종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조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팩토리, 국내 스마트 팩토리 현황 및 추진 전략, 주요 시사점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제조업의 변화는 시장과 사회적 요구,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방식은 대량 생산 체계에서 개인 맞춤형 제조로 변화되고 있고요. 실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다품종 대량 생산, 유연 자율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이 디지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가 선결되어야 되겠죠.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완전 자동화에 해당하는 지능화의 공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지능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준비 사항은 5가지가 있습니다. IT 거버넌스, 표준화, 시스템 통합, 통신 인프라 정비, 안전 및 보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ICT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ICT에 대한 많은 노력이 기업에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제조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원드웨어 시스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학, 쿠카, 마작 등이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국내는 SK, LG CNS, 삼성 SDS 등이 스마트 팩토리 제조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IoT 영역에 해당하는 연결에 해당하는 영역이 맨 하위에 존재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개방형 플랫폼이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이 개방형 플랫폼은 제조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제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조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지능화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연결할 데이터가 충분히 없다면 역량과 경험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제조기업들은 역량과 경험을 데이터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식별, 데이터의 수집 및 표준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의 활용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스마트 팩토리 제조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내 스마트 팩토리 현황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비전 및 추진 전략은 지금 현재 3단계로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가 스마트 제조 혁신 1.0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2000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서는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캄프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발표하였습니다. 3단계는 5G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재전환을 통한 제조 핵심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3단계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및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제조기업은 지금 현재 50인 이하 제조기업이 6만 7천 개로 3만 개를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제조 로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 캄프에 수집, 저장,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MES, ERP 도입 등 정보화 사업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화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화를 위한 센싱 솔루션 기술 개발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제조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공급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성과는 공정 개선 성과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가는 30% 이루어졌지만은 경영 개선 성과에 있어 가지고는 매출액 증가는 7.7%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 증가는 이루어지지만은 매출액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간 협업 사업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도 현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연결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R&D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제조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클라우드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고,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기업들은 실제로 공장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에 연결된 그런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준화함으로써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으로 진행되는데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이 제조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반의 중소벤처 플랫폼인 캄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캄프는 스나이드 일렉트로닉의 어떤 솔루션에 해당하는 인프라를 포함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들로 구성되고요. 이 캄프에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이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캄프를 통해 가지고 AI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캄프가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파스 기반에서 클라우드 ERP MES 솔루션을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는 것입니다. 푸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인 네이버 클라우드, NHN,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이 캄프의 파스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주요 시사점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향후 제조 팩토리의 모습은 첫 번째 제조 프로세스의 수평적 통합, 두 번째 제조 시스템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 산업의 본질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급 수요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진흥화된 제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은 로봇과 RPA가 대체하게 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은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플랫폼에서의 제조기업 운영입니다. ERP, MES 등 많은 솔루션들이 파스 위에서 작동되도록 솔루션이 마이그레이션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기업에 탑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만 개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연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조 플랫폼의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선반, 사출, 도금 공정 등 제조 환경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데이터의 분석, 활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품질, 비용, 납기 단축 등에서 데이터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조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AI 플랫폼의 활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된 모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에서 성공적인 AI의 도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을 매우 잘 모사할 수 있는 정보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AI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된 결과를 이용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결과들은 PLC라든지 엣지 디바이스라든지 많은 설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은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조 데이터는 환경의 외란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메인 배경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업자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는가? 조업자보다 AI가 잘 할 수 있는가? 현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 데이터와 소프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데이터의 분석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꾸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은 정제된 데이터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기법, 현장 적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AI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래 제조업에 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 AI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조업은 급격히 변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팩토리는 AI와 로봇에 의해서 완전 자동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 AI 연구개발과 해업의 적용, 또한 교육과의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를 설립하여 현장 데이터 기반 산업 AI 기술 연구개발과 적용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는 산학협력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특화 분야로 선정하여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 AI 솔루션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연구개발, 사업화 생태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가지고 미래 제조업을 위한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 단계 중 3단계인 시스템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 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잘 정리된 체계화된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수집에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수집된 데이터는 그 일시적인 시스템 통합은 이룰 수 있어도 고도화된 통합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MES, ERP 중심의 시스템 통합이 아닌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중심의 시스템 통합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셨듯이 순하이드 일렉트로닉스는 원더웨어 시스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더웨어 시스템 플랫폼이 있는 걸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예.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 제조 시스템의 이제 수직적 통합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레이어와 각 기업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직적 통합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도 하죠. 현장의 도메인 배경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제조의 IT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에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과도한 IT 인프라와 인적 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수직적 통합에 있어서 제조 영역에 IT가 있을 텐데 IT는 IIoT,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등의 어떤 분석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참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객이나 저희들 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수직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수평적 통합에만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수직적 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정에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why, how, what의 순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개별 기업의 어떤 환경에 맞게 제조기업이 스스로 정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산업에서의 디지털 변환과 비즈니스 플랫폼 통합을 위한 제조 인터페이스 표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마트 제조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why, what, how 이 각인이 되는데요. 정말 이게 목적과 전략과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거에 대한 이제 이 투자의 의지 또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보급 실적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대부분 기초 단계에 약 한 78%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 1단계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 교수님께서 좀 충원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히 또 어려운 어떤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고도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캄프라고 하는 제조 플랫폼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캄프의 파스 기반의 원더웨어 시스템 플랫폼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IIoT 영역에서 장비별, 공정별로 데이터의 수집과 정의 체계인 AAS 기반의 OPC-UA 통신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대부분이 집중하고 있는 기초 및 중간 1단계에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제조 어플리케이션인 MES, ERP, PEMS 등등이 캄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도메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IoT 영역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반면에 기술 발전이나 적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첨단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장 극적인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시장에서 더 이러한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정필 교수님, 네.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일어날 제조의 디지털 전환을 매우 앞당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비대면 행위들이 제조 영역에서도 비대면 생산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과 AI 기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벌써부터 로봇과 AI에 대한 관심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제조의 많은 사례들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TV 광고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맞춤형 가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이런 것도 소비자의 필요성을 반영한 기술적 진보가 개인 맞춤형 가전 제조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